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중에서 이 부산과 대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전하고 대구, 광주 좀 같이 세 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광역시 시장 무슨 에피소드 1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장 상황하고 그 이제 거래량 상황, 그리고 또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시장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입니다. 제가 좀 사라져야겠죠, 여러분. 이 부산 거래량 뭐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9월 달에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번 대책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뭐 조금 일주일 지켜봐야 되는데요. 요번 주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번 주까지의 모습은 일단 부산도 관망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완전히 지나봐야 되는데요. 신고 거래 건수가 좀 없습니다. 15일 이후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좀 있긴 있지만 좀 강하게 뭐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일단 9월 달에 거래량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월 달에 거래량 9월 달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10월 달 거래량은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9월 거래량이 좀 붙었다가 그걸로 좀 기사들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뭐 흔들 필요 없이 부산 시장이 좀 바닥을 찍고 조금 조정 들어갈 거라고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발품 파셔가지고 괜찮은 것들 매입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물량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시고 다른 내용도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볼게요. 그동안 부산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 부산 전체가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다시 지수를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2022년 여기 21년 꼭 여기 요점이죠. 요점에서 21년 고점을 갖다가 100으로 잡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21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평균적으로 15% 정도인데 15%가 평균이니까 어떤 것들도 상승한 것도 일부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하락한 것들은 30% 이상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힘이 강한지 강한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의 어떤 뭐 미분양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크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내년에는 약간 움직일 수 있는데 후년이 또 이제 문제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하여간 바닥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별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 이쪽 구들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습니다. 90% 선에서 85%까지. 근데 이제 나머지 구들 있잖아요. 동구라든지 또 부산 진구 같은데 진구도 지금 80%대까지 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거의 뭐 20% 평균으로 20%니까 30% 40% 되는 데 많습니다. 실제로. 이 나머지 구들은 다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이시는 77.96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해운대가 이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해운대는 제가 볼 때 약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번에 분양 물량이 좀 또 있었죠. 이 부분들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계약들이 안 돼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는 뭐 청약률이 뭐 일부 평에서 뭐 100 몇십 대 1로 떴지만 분양가 고가 분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적극적인 호응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밑에 쪽에 다 가 있고요. 대부분의 구들이 부산의 매물 추이 보겠습니다. 부산의 매물 추이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던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총매물입니다. 노란색이 총매물이고 파란색이 이제 매매 매물인데요. 매매 매물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요. 부침 있지만 올라왔고 서울에 이번에 불장에 힘입어가지고 약간 좀 매물이 감소됐다가 이 10월 이게 이제 어제 날짜 오늘 아침 날짜로 매물 현황인데요.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꺾여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강하게 묶였으면 지방에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것과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시장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시장이 당분간 5년 동안이죠. 5년이 남았으니까 임기가 5년 동안은 큰 부동산 상승을 기다리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느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늘어서 돌파하면 제가 볼 때 마지막 조정이 좀 꽤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가에 따라서 지금 요새 차별화 양극 환성이 많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동부 상권은 좀 강세를 띠는 반면에 서부 상권은 좀 약세를 띠고 있어요. 구구별로도 또 다르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 그럼 요새 거래가 어떻게 되냐?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죠. 매번 나오는 건 뭐 신고가만 나오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아실에 내어 있는 내용에 하락이라는 어떤 리스트업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한 겁니다. 제가 최근의 거래입니다. 이게 다 쭉 일렬로 돼 있는데요. 자, 남천동 그 유명한 삼익 비치타운 어떻습니까? 24%를 하겠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이거 그나마 딴 데보다 덜 하락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데 16평, 소형 평형은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중장기적으로 뭐 실거주가 목적인지 아니면 나중에 긴 세월을 두고서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을 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락이 됐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2%, 레미안 장전 유명하죠? 31%, 삼익비치 또 여기 30%, 마리나 해운대도 29%, 장전동 시티벽 삼블럼은 44%, 28%, 이 39%. 제가 따로 꼬집어낸 게 아니라 이 뒤로도 쭉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15%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가가 좀 안 나왔습니다. 이편한시장 강의는 41%나 빠졌어요. 그 부산은 지금 상승한 거래가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번 대책의 심리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안 쫓아가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이런 40%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민장을 가셔가지고 조금 내 집 마련을 하실 분 계획이 있거나 결혼 계획이 있는 분들은 물론 분양도 있지만 급히 집을 구하신다는 분양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입주 물량을 보면 앞으로 시장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에 이 영끌 시절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때는 소화가 됐습니다. 왜 소화가 됐냐면 갭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2년도에 꺾이고 나서부터 분위기 또 전세 사기 문제 일어나면서부터 시장의 판도 약간 바뀝니다. 부산도 월세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아마 전세보다 월세가 2배 정도 수준까지 부산이 급증했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입주 물량인데 올해는 이 정도 이 적정 물량이거든요. 이게 한 16,000건이 적정으로 부동산 진이라는 자료를 제가 재구성한 건데 14,000건으로 약간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서울 상승세에 힘입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려다가 서울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아마 부산에도 제가 볼 땐 전달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시장을 한 2, 3주 저 보신 다음에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조금 작아요. 그런데 2027년에 또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부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 14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 물량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 판단하시고 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11호 대책 이후에 19건이 거래된 걸 제가 봤어요. 10건이 하락이고 상승이 7건. 아직은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보합 이 정도입니다. 2026년에 부산 진구하고 남구 강서구는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구 1292세대. 진구는 2, 3년 전부터 계속 입주량이 많아서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조정 중인 데가 많을 텐데 그 바닥 조정까지 거의 뭐 많이 갔지만 또 천세가 나오니까 또 시장에 하방 압력을 조금 더 줄 겁니다. 부산 남구가 이제 큽니다. 5,968세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게 2026년 내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급하게 남구에서는 움직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강서구도 3,159. 2025년도에 이미 3,600가구가 입주했어요. 했는데 또 3,000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도 봐가면서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니까 잘 접근하시 바라고 2025년 7월 말 기준에서 5,500가구가 지금 미분양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이 통계가 9월 28일에 발표됐어요. 얼마 안 됐죠. 7,146가구,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그러면 이 미분양 증가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악성 미분양이 15년 만에 최고 물량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뭐 할인 분양 뭐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는데 무리하게 대출 받으실 필요는 없고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 동부산 해운대 수영구가 강보합 소폭 상승이 요즘 일어났었는데 좀 많이 조정된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조정이 계속 될 것인지 치고 올라갈 것인지 고민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고 좀 보여지고요. 부산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리얼센텀하고 서밋리티가 다 미계약된 건 아시죠? 청약 경쟁률이 뭐 일부는 116대 1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미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긴 70% 정도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럼 30% 무순위 청약까지 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실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이고 암만 좋은 아파트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머지 서민들이 접근하는 주택들은 제가 볼 때 좋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난다는 거는 그만큼 심리나 주택 소비 여건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전 아파트인데요. 대전의 거래량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대전도 예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번에 좀 같이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6, 7, 8, 9월인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GTX-C 뭐 연장 뭐 호재도 좀 있고 이렇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대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체지인도 세종시나 좋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신혼부부들이 대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멀어도 세종시가 싸니까 세종으로 넘어가고 쾌적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수요가 모자르거나 전세난이 벌어지거나 이래야 이제 시장에 움직일 소지가 있는 것인데 전세 가격도 부담스러워서 세종시나 이쪽으로 빠지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예전처럼 다시 강세장으로 가려면은 좀 많은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대전은 부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정이 많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조정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 매매가격 지수 보면 물론 일단 이 일부 구는 특히 유성구가 많이 빠졌죠. 유성구가 일부 구는 조정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구는 바닥이다 뭐 아니다 이러면서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대전에서 뭐 바닥이다 지금 투자한다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부안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 충분히 바라보시고 움직이면 되고 동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지를 중이네요. 그나마 하락폭이 적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에 접하시고 이 기간별 수요 입주 부동산 지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보시면 2023년도에 많이 올라왔고 자 여기 중요한 그림 막대기가 하나 크죠. 이게 뭐냐면 27년 얘기입니다. 27년에 입주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27년에 입주 물량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이 뭐 존재하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막 기사가 나오면 속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후년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뒤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전도 뭐 도시 재생 뭐 해서 재건축 재개발 붐이 불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뭐 2022년도에 멈췄지만 그런 그 가능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인허가나 관리 처분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27년 내년 후년까지 시장은 대전 시장이 정부가 투자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 한 지금 뭐 일단 허용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뭐 의무적으로 많이 풀어주나 지금도 중요한 건 규제를 묶은 것도 아니고 대출을 많이 쪼인 것도 아닙니다. 지방은 이번 대출 규제에서 빠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물론 DSR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은행별로 보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상태라면 분명히
2025년 6년 초에 서울이 약간 들썩이는 모습이 보일 때 조금 따라 붙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붙었다가 가을, 여름이나 가을이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게 더 불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서울도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문제도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그러면 시장에서 정부가 정책을 또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선거 이후 여름에서 가을 사이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물론 정부가 지방을 키운다라는 개념 또 세종시 이전이라는 이슈가 등장하면 다시 강세를 띄울 수 있지만 정책 발표를 보고 시장에 뛰어들어가셔야지 지금 무리하게 쫓아가서 뭐 호가 높은 걸로 살 필요는 굳이 없는 시장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관망하고 기다려도 되는 시장. 왜 2027년도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많기 때문에 역대 대전에서 최고 물량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참고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 쪽이 좀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있는데 유성구 어때요? 27년 정말 많습니다. 서구, 중구도 꽤 있어요. 유성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유성구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정부의 특단의 뭐 투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 또 아니면 GTX-C나 최종 그 대통령 집무실 국회 이전이 본격화되면 그나마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세종이 물론 일본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조금 온기를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7년 최대 물량 여기에 유의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세 살고 계시면 2027년도를 타겟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이나 어떤 그 자산 전략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은 매물 현황입니다. 매물 현황 보시면 매매 물량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1년 이후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때만 해도 뭐 매매 물량 모자라 감소 막 이랬지만 역전된 상태로 계속 이 시장 상황이 연출되는데 차이점이 이때는 전세 매물도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특히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세로 돌리면서 매물이 늘어났고 자 지금은 보세요. 지금 전세를 놨다가 3, 4년, 4, 5년 뒤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소유자들이 전세 매물을 안 돌리고 계속 매매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분들과 이 유주택자분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유주택자분들은 이 가격에서 소화하게 전세를 안 놓고 난 가겠다는데 무주택자분들은 난 지금 안 사고 전세로 살겠다는 분이 많고 전세 계약이 많아지니까 전세 물량이 줄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어떨 때 집을 사러 좀 전환점이 생길까요? 앞으로 미래에도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전제 하에 자기의 여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까 거래량 보셨잖아요. 거래량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보시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 이 시절에 보다도 지금 이제 겨우 회복되는 단계예요. 이게 더 갈 여력보다는 저는 조정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시장에 뭐 조급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 선호 대단지는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까 뭐 강보합이나 약상승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이 대전의 일주일간 하락 거래를 제가 좀 봤는데요.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보시면 서구 도안동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 39%, 41%, 35% 제가 좀 확대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여기는 한 2건인가 3건 정도가 최고가 예전 고가를 유지한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부산은 전체 하락이고요. 그러면 부산과 대전과 크게 양상은 다르지 않지만 대전이 조금은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분위기는 어때요? 근데 부산보다 하락폭이 꽤 많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이 추세가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번 대책에 대해서 무주택자와 청년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이 이번 정부를 믿고 나는 좀 천천히 사야겠다. 열심히 뭐 주식시장 키우고 있으니까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불려야겠다. 그 뒤에 집을 사야지 더 내려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끌 막 불장 불어가 쫓아다는 그런 분위기는 일단
불식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소유자분들도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택 가격이 예전처럼 그런 급등장이 연출된다? 그거는 사실 지방은 이제 어렵습니다. 광역시를 포함해서. 서울은 그나마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조금 어떤 이슈나 트리거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여기도 사실 거의 끝물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소유자들이 지금 매집을 한 상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강력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거주자만 다가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1-2주 안에 서울시장은 분명히 다른 시장 모습을 확연하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태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전이든 어디든 대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 대책이 지방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심리가 전달됩니다. 서울이 막 뛰면 지방도 결국은 텀을 두고 기간 차이를 두고 쫓아가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 봄부터 대전 부산도 약간 거래량이 약간 늘어지면서 상승 거래도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랬습니다. 꽤. 그런데 그게 이제 요번에 심리적으로 일단 꺾였잖아요. 서울이. 뭐 비판의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풀어가면 되겠죠. 케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방시장 조금 더 연말까지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시장에 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발품 좀 많이 파시면 꽤 괜찮은 물건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필요한 소유자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이미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은 좀 낮추어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 좀 가지신다라면 자, 몇 천만 원 싸게 내놓으면 금세 나가잖아요. 몇 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원래 샀던 가격을 생각하셔가지고 과도한 욕심은 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서로 동조하는 형태로 시장이 균형을 맞춰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광역시는 말씀드린 대로 빠진 광주와 대구 그리고 울산, 인천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인천은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든지 세 개 하나 하든지 해서 바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